네. 그런가 하면 호텔 경제론이 또 이 화제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텔 경제론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인 케인즈의 어떤 승수 효과를 이재명 후보 측이 알기 쉽게 설명한 측면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 그룹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지역사회에서 돈이 풀리는가와 관련된 이 승수 효과를 쉽게 설명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이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이재명 후보의 이 예가 과연 적절하냐, 현실 경제에서 이 말이 되는 얘기냐와 관련된 의문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을 예약하고 노쇼를 해서 호텔 예약금을 호텔 주인이 다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예약비로 받은 이 10만 원을 여기저기 다 전액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토론회에서도 이게 논란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의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이게 사실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가깝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나 아니면 베네수엘라인데 그 나라들이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복지 과잉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재차 밝혔던 호텔 경제론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이 설명한 그림 그대로를 저희가 좀 한번 다시 재구현해 봤습니다. 여행객이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 사장에게 10만 원을 지불합니다. 이 호텔 주인은 가구값에 외상값으로 그 10만 원을 그대로 다 지불을 합니다. 가구점 주인은 그 10만 원으로 치킨을 구매합니다. 치킨집 주인은 그 10만 원으로 문구점 물품을 구매합니다. 문구점 주인은 그 10만 원으로 호텔에 빚이 있었던 걸 갚습니다. 그리고 여행객은 호텔 예약을 취소합니다. 이재명 후보 주장에 따르면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이다 하더라도 지역 경제에는 벌써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 돌았다라는 주장. 이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호텔 경제론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노주성이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에 빗대서 노쇼주도 성장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은 노주성으로 경제 망치겠다 헛소리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0만 원을 토해내면 호텔 사장은 결국 망한다라는 겁니다. 현실 경제에서 이게 가능할지 또 지자체를 경영하셨던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250만 정도 되나요? 대구시가?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 그 큰 이 시를 운영하셨던 권영진 의원님, 노쇼를 했는데 호텔 사장이 그 고스란히 받은 10만 원을 다 이렇게 지역이 다 돈이 도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적어도 자기가 주장했던 지역화폐나 기본소득 이런 거 장점을 이거 돈 주면은 이게 돌아서 그 돈이 가구점으로 갔다가 치킨점으로 갔다가 문구점으로 갔다 결과적으로는 호텔 주인에게 온다.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만약에 주문했던 사람이 10만 원 예약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해버리면은 그럼 호텔 주인은 그 돈 믿고 돈을 이제 가구점에 돈을 10만 원 줬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면 호텔 망하는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시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때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한 법적 규정도 제도도 미비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 자, 권영진 의원님 다시 발언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저 호텔 사장이 나중에 손님이 저 예약했던 거 믿고 그 가구 10만 원 들여 샀다가 나중에 돈 받으면 호텔 부도 나는 거죠. 호텔 부도 나면 그 다음에는 호텔에서 가구 살 돈도 없어지는 거, 가구점에서 치킨 살 돈도 없어지니까 공동체 전체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무슨 순환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소득 주도 성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득 최저임금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돈이 돌아서 경제가 성장할 거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경쟁력만 죽이고 우리 경제가 침체되는 원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저걸 가지고 만약에 자기 경제 철학이라고 저렇게 우기는 거는 자기 스스로도 극단적인 예라고 들어요. 저런 예를 들어가 왜 경제를 설명을 합니까? 극단적인 예였다. 그 좀 맞지 않았다라고 철회하면 될 걸 저걸 부닥부닥 우기면서 문제 제기하면은 당신이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개변이라고 몰아붙이는 저 태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그 커피 한 잔 원가 120원이란 것도 그래요. 그거 명백히 실수한 거예요. 커피 한 잔에 8,000원에서 10,000원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닭집 하는 사람들이 야, 왜 그렇게 1시간 동안 고생해가 땀 뻘뻘 흘려가지고 2만 원, 3만 원 벌려고 노력하냐. 커피 한 잔 팔면은 8,000원, 10,000원 받는데 원가는 120원인데 저렇게 쉽게 장사하는 쪽으로 업종 전환하면 좋겠지 않냐. 이렇게 설득했다는 걸 자랑하는 건데 근데 듣기에 따라서 커피점을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커피 원가, 원두 가격 원가를 가지고 커피 한 잔 원가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언제 8,000원, 10,000원 받으면서 폭리를 취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 제기를 하면은 자영업자들이 아니 내가 그때 조금 너무 단순화해서 실수한 건데 양해해 주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내 얘기를 왜 왜곡하냐라고 얘기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거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비싸게 판 적 한 말 없다 그러면서 그걸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수를 더 떠요. 허위사실 공표죄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법원에서 하기 판송 유죄 취지로 하기 판송된 게 그게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는 죄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할 수 있는 헌법소원까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대통령이 되면 중지되는 법안까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문제 제기를 야 어차피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가 무죄라며 그런 법까지 만들면서 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냐 그랬더니 또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그거는 내가 얘기했던 허위사실은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한 거 이거는 죄가 안 되고 김용태가 얘기한 거는 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이건 죄가 돼 처벌받아야 돼.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그리고 법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라는 저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야 이재명 대표로 가면은 어떤 나라가 되겠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엔 복귀한 의원님 의견입니다. 저 말할 시간 줄게 하려고 길게 말씀하셨죠. 참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우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배우자 간 토론을 하자라고 듣도 보도 못한 제안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때 그런 거 해보시지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맡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와의 이 대결이 어려우니까 이 국민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얕은 수처럼 보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본질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커피 원재료비, 원두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걸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 밖에 뭐 수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별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가 한 것에 대한 그 표현의 세심함이 좀 부족했다, 정확함이 좀 부족했다. 뭐 이렇게 시작하면 약간의 손톱만큼의 아쉬움이겠죠. 이렇게 거짓말이라고까지 지적받을 부분은 아니고 이 원료로 돌아가면 계곡을 오염시켜가면서 불법적인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닭죽 파는 것보다요. 커피가 그때 당시에 원가 수입 그 세 전 원가가 10g당 커피 한 잔 마시는데 10g이에요. 10g당 120원가량이다라는 게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 원가 적고 좀 덜 힘든 그 서비스 요금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는 거죠. 카페라든지 커피 같은 경우는 이런 업종으로 바꾸면 이 계곡도 깨끗해지고 여러분들도 좀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해서 이재명의 공적 중에 하나가 그 계곡에 있는 불법 음식점들을 철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설득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로 지금 이렇게 초점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호텔 경제학도 그렇습니다. 호텔 경제학이 아니고 지역 화폐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가 그 주제예요. 그런데 극단적인 예 하나가 저도 제가 볼 때도 굳이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이 표현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된 말이 아니거든요. 원고대로 한 게 아니고 그 대표의 말에 따라서 이제 그림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려진 건데 그 부도가 나고 노쇼 이 부분만 좀 빠졌어도 지역화폐의 그 지역 경제의 승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현만 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그 지역 경제의 긍정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보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말도 했어요. 효과가 없다, 검증됐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엉뚱한 자료를 혼자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화폐는 저희처럼 지방 출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부의 유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산에서 월급 타고 아산에서 돈을 버는데 돈을 쓰는 거는 수도권에 가서 쓰고 또 옆 도시 천안에 가서 쓰고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게 경제의 부를 지역 내에서 선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의 옆에 있는 작은 도시가 여기에서 공장도 그 작은 도시에 있고 한데 소비는 아무래도 대구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그래서 부의 유출 이런 것들을 막는 데 있어서도 지역화폐가 중요하니까 지역 경제에 있어서의 상당한 그 경제적 대안이 된다라는 말인데 예를 하나 약간 과한 예를 들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트집 잡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고 근본을 좀 이렇게 근본으로부터 벗어난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주셨고 우리 또 김광삼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었는데 방송이 지금 8분밖에 남지 않아서 김광삼 변호사님 이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는 잠시 후 라방에서 충분한 시간 들여서 한번 의견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께 또 통 크게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이 보상금 수령 관련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장기표 김문수,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거절, 진짜 사나 등의 발언을 민주당이 이제 문제 삼았습니다. 보상금 대상 아닌데 마치 포기항처럼 발언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할 방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민주당이 법적 근거 없는 선거용 정치 공세를 했다. 김문수는 민주화 보상금 거부 맞다. 고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